안녕하십니까.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입니다. 어제 1.24% 상승한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0.09% 약보합 출발한 후에 현재 강보합권 전환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시멘트, LED, 건자재, 통신 등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수력, 비철, 은행 등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중국 9월 및 3분기 경제 지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3분기 GDP가 2분기 7.6%보다 하락한 7.4%를 기록했는데요. 9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등 지표가 8월보다 개선되었고 고정자산 투자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바닥 확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면 9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토지 구입 면적 모두 8월보다 둔화된 상황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서 부동산이 주는 부담감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7.5%라는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원자버 총리 공식 발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중국 경제는 과거의 8%대 이상의 고성장에서 탈피해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그리고 성장 모델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월 부동산 가격입니다. 9월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가 24곳으로 전월비 4곳 늘었고요. 상승한 도시가 31곳으로 5곳 줄었고 보합은 15곳으로 전월보다 1곳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하락한 도시는 55곳으로 2곳 늘었고 상승한 도시는 전월보다 2곳 줄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주택가격의 상승 도시수가 큰 폭 증가된 후에 8, 9월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추세로 계속가면 4분기에 중국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버 총리의 최신 공식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자버 총리는 4분기 경제 방향에 대해 지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내용은 없지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조적 감세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시행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지출 관리를 강화해서 연말에 정부가 돈을 한 번에 몰아서 쓰는 행위를 방지하자.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사회융자 규모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유동성과 신규 대출 규모를 유지하며 신용대출 규모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서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 외에도 지시사항을 보시면 절전형 가전 소비 확대 정책 구체화,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자본 투자를 추진하며 생산 과잉 및 산업 확장을 엄격히 통제한다. 그리고 농업 생산을 확보하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차별화 주택 신용 대출 및 구매 제한 정책을 엄격히 실시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주택 분배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 보장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원자버 총리 4분기 경제 방향 지시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4분기 경기 뚜렷한 회복보다는 3분기보다 한층 더 안정화되는 방향을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일 유럽 증시는 유럽 정상회의를 앞둔 기대감과 미국 경기 선행지수 등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로 상승 마감했고 미국 주요 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구글 등 기술주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홍콩 증시는 0.22% 강보합으로 출발했고요. 주로 금융이나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